자, 이제 중개 실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실무가 3편. 시험 문제 출제는 한 7문제 정도 보셔야 될 거예요. 중개 실무가. 그런데 우리 첫 시간에 중개 실무 부분에서 중요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런 거 했었죠? 기억이 안 납니까? 제일 첫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없습니까? 내 머릿속에 지우개 뭐 이런 거. 맞아. 진짜로 근데 얘기하다 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기억이 안 나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 조금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우리 부원장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딱 보면 기억이 딱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좀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중개 실무 파트 중에서 이제 앞쪽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중개 실무가 중개 활동 과정인데 우리 교재 위주로 쭉 가면서 볼 거예요. 저기 교재는 교재는 460페이지. 460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개실무 총설, 의뢰 접수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실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냥 들으셔요. 461페이지 가면 처음에 팔아주십시오라고 의뢰를 받아요. 보통 현실적으로는 접수장에다 적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세를 놔주세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 다음에 이 사안은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요? 이런 걸 적어놔요. 그게 이제 중개 의뢰 접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세를 놔달라고 했으니까 세 얻을 사람을 붙여줘야 될 건데 중개 업무 계획을 수립했다. 이건 그냥 교재에 있는 말이고 누구를 붙이면 좋겠는가. 그죠? 지금 여기 사람이 세를 놔달라고 했는데 또 어떤 쪽에 보면 세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세 얻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화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생각나. 그게 이제 2번입니다. 계획 수립. 요 사람을 갖다가 붙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중개 대상물의 조사 확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물건에서 세를 놔달라고 하면 이 물건이 가장 대표적으로 대출이 있는지 이런 거 알아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입자를 드리니까 대출은 있으세요? 이렇게. 그다음 이삿 날은 나가는 날은 언제입니까? 이런 거 막 물어봐야 되잖아. 그게 중개 대상물의 조사예요. 이런 걸. 그래서 이제 붙여주는 거지. 그게 맞아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맞아야 될 게 이삿날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맞아야 돼요. 금액 요 사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세로 7억에 났어. 7억에 놔달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전세 7억.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세를 얻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7억 전세 얻으려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반전세 얻겠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주인 7억에 전세 놔달라고 한 사람한테 반전세는 안 되겠냐고 3억에 한 200 정도 안 되겠냐고 그런 사람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쪽 그 전세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세 7억하고 반전세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쪽이 혹시 반전세로 돌 수 있으면 이게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신랄 같은 그 줄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전세 놓는 사람과 전세 얻는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그 반전세로 그렇게 놓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이제 금액이나 가격 조정. 아니면 이제 3억에 월세를 갖다가 200에 놨는데 여기는 그렇게 놔달라는 건데 이 사람은 월세는 200까지는 안 되고 한 150 정도는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서 월세 150에 맞춰보려고 이쪽은 좀 깎고 이쪽은 조금 올릴 생각을 하셔야 돼. 150을 얘기했다고 이 정도 집은 150까지는 좀 힘듭니다. 한 170은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저쪽은 좀 깎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세 보증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둘을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
3억에 200에 월세, 반전세 놔주세요. 그러면 그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절대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요거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정도 여백을 갖고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흔들어서, 예. 여기도 흔들고 해서 맞춰주는 거지. 예. 나는 절대 요 이하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얘기 안 했다 그러면 다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 깎아서. 예. 깎아줄 생각이 있고 올려줄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가는 거예요. 보통은 중간 정도로 맞춰지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네모, 다음 페이지 가면 중개 영업 활동이라고 나오죠. 이 영업 활동은 뭐예요? 요 사람한테, 저 전세 얻는 사람한테, 월세 얻는 사람한테, 요 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세가 진짜 200이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 중에서도 그 아파트 단지에서 굉장히 위치가 좋다. 그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을. 막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150 정도로 얻으려고 했는데 위치가 좋다잖아. 그리고 안에 뭐 인테리어도 좋고 막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예요? 150이 아니라 170으로 올리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지. 뭐 좋은 점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게 여기 판매 활동이에요, 판매 활동. 좋은 점을 얘기해 주는 거지. 좋은 점을. 아니면 이제 여기서 어떤 것도 있냐면 여기 지금 3억에 200에 나온 건데 요거 괜찮고 진짜 세가 200에 나가는 집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요거 지금 저 찾는 손님이 그런 물건에 대해서 하겠다는 손님이 있다. 실제는 없어. 그래서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쪽에 뭐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 결정을 잘 못해요. 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지. 매수 입장에서 자기는 150 정도 얻으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고, 남이 막 그거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괜찮은가 봐.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170에 할게요. 이렇게. 저쪽은 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지금 찾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서 200을 옛날에 받았겠지만 지금 200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내려야지만 나을 것 같고, 우리 손님 중에 170 정도면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손님이 있다라고 하면 저쪽은 손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지금. 그러면 200 불렀다가 깎으려고 생각을 하지, 이제. 그러면 뭐 170이라도 그렇게 뭐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맞춰지는 거라. 그때 그 판매 활동할 때는 이제 둘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중간에서 이제 막 좋다고 막 얘기도 하고, 손님이 찾는다고 얘기도 하고. 판매 활동이 제일 재밌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사람 마음 움직이는 게. 어떤 사람은 깎아달라고 막 얘기를 해. 그 금액은 절대 못 산다는 거야. 그건 그 이상은 못 주겠다고. 자기는 절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또 작업을 걸죠. 그 손님이 왔을 때 누가 전화를 합니다. 어떤 전화를 하죠? 그 물건 찾는 전화를 한다고. 지금 나갔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안 나갔는데 잠깐 기다려봐. 우리 지금 손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좀 깎아달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누가 지금 하려고 지금 달라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뛰어갑니다. 은행으로. 나 입금시킬게. 이러면서.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걸 이제 중간에서 판매 활동이라고 좋은 말로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을 사게끔 도장 찍을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게 판매 활동이에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도장 찍는 거예요, 5번은. 그럼 도장 찍고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도장 찍고서 나중에 이제 뭐예요? 계약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잔금날 또 해줄 거 해주고, 이사 들어오고, 또 등기도 내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마무리죠. 그게 6번이지. 여기 중개활동 과정 쭉, 요거 시간적으로 쭉 쓰고 있는 게 중개 실무 파트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 처음에 접수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어디냐면 466페이지입니다. 466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자, 중개계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가 체결하는 거예요? 제가 따라 올려나?
따라오네. 자, 손님이랑 부동산 사장님이 둘이 체결하는 거예요. 이걸 중개계약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보이죠? 요렇게 이제 손님이 B라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세 놔주시오라고 의뢰를 하면 B라는 부동산 사장님이 전세 얻을 사람 구해서 둘이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요 의뢰를 갖다가 중개 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우리 이제 법령할 때도 배웠어요. 이 중개 계약이란 말은 시험 볼 때만 써요. 시험 끝나면 평생 쓸 일이 없어. 중개 계약 말 대신에 뭐라고 써요? 의뢰라는 말도 잘 안 써. 뭐라고 해요? 내놨다. 내놨다라고 하지. 내놨다. 이거 뭐 어떻게 한국어를 못 쓰겠어. 내놨다? 뭐예요? 내놓았다? 그래, 내놨다. 틀린 것 같은데, 이거? 하여간 내놨다. 평생 이렇게 쓰지, 이게 쓸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걸 중개계약이라고 불러. 보통 말로 내놓죠? 내놓았다. 내놓았다, 이거 같아. 내놓았다. 이게 말인 것 같은데, 말로 내놓는다고요. 그래서 보증금 3억에 월세는 200 받아주세요. 이렇게 내놨다. 우리 집은 이 정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게 중개계약이에요. 이게 의뢰 이렇게 되죠. 그 중에 일반 중개계약이 아래쪽에 나와 있죠. 일반 중개계약은 요 부동산에만 내놓은 게 아니고 다른 부동산에도 막 내놓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 다른 부동산 막 내놓고 요것이 여러 부동산에 내놓은 게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별거 없어요. 요거. 그러면 요 일반 중개계약은 제일 먼저 계약하게 만든 쪽이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 중개계약이죠. 나머지 필요 없고 468페이지 가시면 3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나오죠. 전속은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거죠. 이건 좀 드물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 고객 중에 노르웨이에 계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노르웨이에서 거의 사시는데 국적은 아직 한국 국적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국적은 아직 취득 못했고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는데 거의 노르웨이에서 사시고 가끔 한국에 오셔요. 근데 오면 이제 또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있다가 가시고 그러는데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뭐 계속 호텔에만 있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친척집만 있고 그럴 수 없으니 한국에 왔을 때 좀 기거할 수 있는 집을 하나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부동산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 한국에 있을 때 거래했던 데니까 좀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부동산에 내놓냐? 안 내놓고. 그럼 그게 이제 일종의 전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준다 해서 한국에 왔을 때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우리가 계약해 주겠다 이렇게 사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전속이지. 그러니까 전속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일반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4번에 보면 공동중개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공동중개계약입니다. 이렇게. 공동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중간에 낀 부동산 사장님이 뭐예요? 두 명. 부동산 사장님이 중간에 2명이 낀 거예요. 그걸 공동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장님이 2명이 끼어갖고 한 건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뭐예요? 공동중개지. 이 사람이 여기요. 자, 이렇게 이렇게 전세 놔주세요. 그러면 우리 쪽에 봤을 때 이거에 거래할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손님을 붙일 거예요. 보통 잘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올려놔요. 광고로. 올려놓으면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는 수가 있어요. D가. 요 물건 있냐고 하면서 연락이 와. 이렇게. 그러면서 물어보겠지. 우리 손님 중에 그런 물건 찾을 만한 사람, 찾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요 사람이 다른 부동산 쪽이요. 자기 손님 중에 요 3억에 거기 그 아파트 물건 찾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요 가격은 요렇게 돼 있는데 가격은 좀 이렇게 조정이 좀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하죠. 전화 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 사람이 이제 물건 찾는 사람이니까 손님을 이렇게 붙여주지. 그래서 요 가격 조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가격을 맞춰주면 이 사람이 이제 계약하겠다고 딱 하면 요렇게 계약이 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여기 요 부동산과 요 부동산이 같이 해서 한 건 하는 거예요. 전세 한 건을, 월세 한 건을 한 건 한 건데 요때 여기를 갖다가 물건지라고 그래요. 물건지. 물건지 부동산 이러고 여기를 손님을 댔다고 그래서 손님지 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하죠. 그래서 공동 중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놓을 때부터 사장님만 요거 사장님만 알고 해. 딴 데 내놓으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고 그냥 보통 이렇게 내놓고 딴 데 또 내놓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돌려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내놓지 마, 딴 데 돌리지 마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한 건 하는데 이때 손님인데 만약에 계약서를 쓴다면 여기서 요 부동산에 가서 쓰셔야 돼. 보통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요 D 부동산 사장님은 요 손님 이제 모시고 요리 가는 거예요. 그럼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요 B 부동산에서 다 써요. 그래서 보통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몇 통을 써요? 4통을 쓰는 게 이쪽 한 통씩 주고 여기 한 통씩 가지고 있어야 되지. 확인설명서 4통 뽑아요. 4통. 한 통씩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공동중개지. 현실은 거의 다 공동중개. 근데 만약에 요게 보증금 3억에 200인데 딱 접수 받아보니까 너무 싸요. 이거. 그 아파트에 그 정도 금액이면 너무 싼 거야. 그러면 누구를 갖다 딱 붙이든 간에 바로 계약할 물건이야. 그러면요. 광고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광고할 필요 없어. 그런 건 갖고 있다가 조만간에 손님이 사무실 와서 뭐 전화 오든 사무실 와서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자동으로 해주세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해주세요.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괜찮은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면서 싹 꺼내드는 거지.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이건 진짜 이건 괜찮은 거여서 이건 너무 싸다고 막 하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진짜 싸니까 그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좋은 물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없잖아요. 자기 가게 온 손님이 딱 있으면 거래가 빨리 돼 이거. 그러면 이때 중개보수는 어떻게 돼요? 양쪽에 다 받죠? 이게 양타라고 그래. 양타. 양쪽에 다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 양쪽에 보수를 받아야 돈을 많이 벌지. 그러니까 괜찮은 물건은 딱 꼽을 쳐도 이렇게. 그때가 이제 혼자서 다 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5번에 다이아몬드 5번에 순가 중개 계약이라는 표현이 있죠. 순가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요게 순가 중개 계약이 뭐냐. 자,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따라오니까 자, 순가 중개 계약은 여기서요. 집을 갖다가 팔라고 내놓는데 이 사람이 이민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요 2억만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정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2억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거래되면 이거 다 복비를 인정해 줄 테니까 좀 빨리 좀 팔아봐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2억만 좀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이나 그랬을 때 토지 같은 경우 이런 건수가 많고요. 솔직히. 그 다음에 잘 안 팔리는 인기 없는 거 이런 물건인 게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2억만 좀 받아주라. 나는 2억만 받으면 난 대만족이야 이런 거예요. 그럼 부동산 상님은 어떻게 해? 그 다음부터 플러스 알파를 챙길 수 있으니까 많이 챙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오는 손님은 뭐 물건 찾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 있다고 하면서 다 요걸 시켜. 그래서 이게 너무 싸게 나왔는데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와가지고 이건 진짜 싸게 나왔다고 하면서 2억 5천을 불러. 싸게 나왔다고 하면서 그러면 2억 5천은 진짜 이게 2억 5천인가?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이런 빌라나 또 뭐야 이게 빌라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게 이게 잘 안 통하겠지. 제일 잘 통하는 게 뭐예요? 땅이야 땅. 땅 시세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2억만 받아주시오. 내 땅 강화돼 있는데 팔아주시고. 그러니까 2억 5천을 불러. 씨가 뭐 압니까? 가격을? 네, 그래서 보니까 싸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래도 또 좀 미근적거려. 씨가 도장을 안 찍고. 그러면 또 과감하게 또 하죠. 용기를 내죠. 깎아준다 그러지. 얼마 정도로. 처음부터 깎아주면 안 되지. 깎아줄 생각으로 이거 부른 거예요. 처음부터. 네, 이거 자기가 한번 더 얘기를 해가지고 2억 2천만 원 정도까지는 내가 한번 깎아본다. 이건 진짜 이렇게 쌀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사정이 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정이 있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막 얘기를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하면 뭔가 얻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깎아줄 걸 감안해서 금액을 불러야 되는 거야. 다 그래요, 다. 세상 사람들 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이제 갑자기 뭐예요? 도장을 확 찍어. 대신 여기 전제 조건이 붙어 있죠. 2억은 세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억은 A 통장으로 쏴주고 2천만 원 A 다시 통장으로 쏴주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좀 입금시켜 달라. 이거 깎아주는 조건이 그거야. 그럼 어떻게 이제? 알았다고. 뭐 난 싸게 사면 됐지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2억, 여기에 A 다시한테 뭐예요? 2천. A 다시가 누구게요? 그렇지. 여기 B하고 A 다시가 굉장히 친할 거예요. 같은 집에 살고 있거나, 뭐 동생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2천을 딱 챙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개보수로. 이것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지. 2억에 팔아주고 2천을 챙겼으니까 중개보수 요율이 10%예요, 10%. 우리는 지금 뭐예요? 1%도 받기 힘들잖아요. 10%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보수를 많이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래 형태인데 이것을 순가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순가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아까 뭐예요? 내놨다 이거라고 그랬죠? 그럼 뭘로 어떻게 내놨어요? 순가. 2억만 받아주세요. 순수한 금액. 2억만 나한테 받아주시고 나머지 알아서 챙기세요. 이게 순가중개계약.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동산 사장님이 돈을 좀 벌 수 있겠지. 사실은.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순가중개약이 많아요. 그래야지 팔려요. 사실은. 그래서 중개사분도 열심히 하시고 잘 설명하고 이렇게 중간에서 열심히 하지. 그게 아니고 그냥 내놓고 거래가 많이 안 되는데 팔아주시오. 그러면 1년이 가도 그냥 연락이 없고 막 그래요. 그래서 못 팔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싸게 내놔야 돼. 싸게. 그러려면 저런 식으로 의뢰를 하면 부동산님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 해줘요. 열심히. 최근에 이제 우리 실무 강의 들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파주 쪽에서 땅을 하신다고 여성분이세요. 한 30대 중반, 후반 뭐 이 정도. 자격증을 작년에 따가지고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땅 쪽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땅은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경매 수업 들으시면서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제 또 자랑을 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30억짜리 하나 했어요 하면서 명함 주더라고. 30억짜리면 이게 0.9로 치면 이렇게 되죠. 이게 다 받지 못해도 절반만 받아도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보수와 관련돼 가지고 참 분쟁도 많고 얘기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최근에 저기 어디야? 포천 쪽인가? 하여간 저 위쪽 쪽인데 거기서 이제 지금 아직 여러분처럼 공부하고 계셔. 그런데 강의 듣다가 하여간 뭐 이렇게 동영상으로 듣다가 전화로 오셨더라고. 그게 뭐냐면 어떤 케이스가 문제가 됐었냐면 요 부동산이 있고 요 전화 주신 분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 이 땅을 갖다가 이 땅을 팔아주는데 이 땅을 여기서 먼저 이제 갑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 부동산에서 보여줬다기보다는 이제 제시를 한 거지. 근데 가서 물건을 보여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 계약을 한 거야. 근데 계약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복비가 제로인 걸로 한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을 파는 사람한테만 여기서 복비를 받고 그 복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이쪽에만 받고 이쪽에는 안 받는 조건을 하니까 여기는 뭐예요? 오케이. 여기보다 여기가 좋잖아. 이 부동산이. 여기는 복비 안 받는다고. 여기는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이제 계약서를 딱 써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가 알게 됐죠, 이제. 그래서 여기가 자기도 복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복비 받아내겠다고 이렇게 갑한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면 이 땅을 사서 막 집 지어서 집을 팔고 뭐 이런 걸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복비 안 주면 여기서 거래해버렸는데 자기가 먼저 이걸 얘기했다 이거지. 근데 자기한테 복비 안 주면 자기는 이 사람의 탈세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긴장.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는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물건을 얘기를 했지만 보여준 것도 없잖아요. 여기가 보여주고 계약했으면 여기가 보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죠? 근데 빵원이다. 그래도 여기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보면 손님 빼간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걸로 빵원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쪽 입장이 되면 아마 화났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이쪽 입장이 되면 또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충돌되는 거예요. 어떤 게 정답인가요? 이거 영업활동, 올바른 영업활동입니까? 빵원? 어떻게 된 거예요? 판단이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 근데 자기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현장으로 가게 되면 많아요, 많아. 중개보수는 안 받을게. 나한테 해. 그러면 이쪽으로 가지. 그렇죠? 그러면 이 부동산들이 이제 아는 사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게 참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어차피 손님을 이렇게 유치하고 손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영업이니까 어느 정도 선이 이게 적정한 선이냐 이거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답이 없습니다. 가끔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틀어지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저 부동산 사장 욕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난리가 나잖아. 왜 나를 욕하냐 그러잖아. 예? 이쪽은 또. 왜 나를 욕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본인 잘못들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본인 잘못은. 예. 뭐 잘못인 여전히 잘 판단도 잘 안 서지만 세상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경험을 얘기해 줄게요. 저하고 관련돼 있으니. 제가 주차를 딱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여성분이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뭐 하나 했는데 담배를 피우더라고. 근데 이제 차를 이렇게 택시를 갖다 콜을 했나 봐요. 택시가 딱 오니까 담배 피던 그 담배 꽁초를 중간 정도밖에 안 피웠더만 그걸 갖다 탁 바닥에 버리고 타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죠. 어떻게 생겼나. 바닥에다 딱 버려갖고 야, 왜 저기다 버리지? 그 보니까 막 사방문도 버려져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저거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욕을 하면서 이제 횡단보도를 걸어서 왔어요. 근데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무슨 짓을 했냐면요. 아침에 오면서 차 타고 오다가 저기 강변북로 올 때 창문을 열고요. 침을 탁 뱉었어요. 그게 생각나더라고. 한참 욕을 하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오면서 차에다 그걸 뱉질 않고 내려갖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도 잘못할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되게 잘 본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로남불 했잖아요. 사람은 본성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자기가 좀 이렇게 돌아봐야 돼. 그래서 저는 욕한 걸 취소하기로 했어요. 자, 넘어갑니다. 473페이지부터 쭉 넘어가는데 중개사물의 조사 확인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볼까요? 조사를 뭘로 가지고 하느냐 한데 474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보시면 공부상 조사 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걸 떼어보느냐 밑에 박스에 보면 막 나와 있죠. 근데 3대 서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면 등기사항 증명서 하고요. 제일 위에 거네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하고요. 근데 이거 대장인데 밑에 가면 건축물 대장도 있죠. 실제 이제 여러분들 하실 때는 건축물 대장을 훨씬 더 많이 떼볼 거예요. 줄여서 대장이에요, 대장. 주로 건축물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3개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3대 서류가 그래서 뭐예요? 등기부. 그 다음에 뭐예요? 대장.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런 걸 떼어서 조사한다. 이런 거죠. 보통 이제 등기부를 가지고 뭘 주로 조사할까요? 대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등기가 있냐 없냐를 조사하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장 가지고는 주로 면적이나 지목 이런 거 조사하겠죠? 네, 그렇게 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가지고는요. 그렇죠. 땅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바로 볼 수 있어. 여러분들 지금 저기 핸드폰 갖고 있나요? 휴대폰에서 포털에서 토지 이음 한번 검색해 보세요. 포털 이음 이어준다고요. 포털에서 토지 이음 해서 그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주소를 치는 날 있죠. 주소 치는 난에다가 여러분 사는 주소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다 다르겠네요. 그래서 나왔습니까? 열람 눌러보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검사하러 가야 돼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주소 쳤어요? 이제 나오네. 이게 이거예요. 주소. 요게 지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용도 지역 같은 거 막 나오잖아. 여기 이거 맞네. 그죠? 도면도 나오는 밑에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제일 쉽게 보는 거죠 이게. 여기 보면 여기서 뭐 여기는 어떻게 나오겠어? 하여간 그 도면 여기 산속에 사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확인되면 지금 산속 아니요? 지금 파란색이 있어. 자 그렇게 그 중에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지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위에 보시면 그 접근 중에서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옆에 보면 메뉴 중에서 다시 원래 돌아오셔서 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 메뉴가 위에 메뉴 중에 찾아보세요. 도시계획 눌러보시고 도시계획을 눌렀어요? 아니 이건 말고 토지 이용 그대로 가서 토지 이용이에요 여전히 토지 이용이라고 토지 이용 지금 아까 토지 이용에서 빠져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 가시면 위에 메뉴 중에 토지 이용 계획이 있고 옆에 보면 도시 계획이라고 있다고요. 응? 왜 포털로 다시 빠져나왔어? 그러면 안 되고. 그 도시계획 그 밑에 막 도면 그려져 있어요. 도면 보면 막 빨간색 있고 그래요? 그게 계획이에요. 앞으로 계획.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 있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용도지역이 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런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미래는 이거 도시계획이라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걸 토지이음을 땅이다 그러면 토지이음을 보시는데 그죠? 특히 이제 외곽지역에 땅을 본다 그러면 땅 투자할 때는 무조건 토지이음이지 기본적으로. 중개할 때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것은 그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여러분들이 본 게 건축물 대장은 정부 24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거 좀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좀 힘들고 오늘 가서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부24에서 건축물 대장 띄는 거, 그 다음에 대법원 등기부는 어디서 띄어요? 등기부는 어디서 띄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치면, 포털에 치면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돈 내고 그래야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게. 그래서 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자격증 따시면 그거 기본적으로 등기부 떼고 대장 열람하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출력시키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서 아파트만 하더라도. 그래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그거. 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으셔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조사라고 지금 나옵니다. 교재 476페이지. 응? 현장 조사인데, 우리 조사할 때 방금 전에 등기부나 대장이나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조사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은 뭐예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왜 그래요? 조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두 가지. 공적 장부를 통해서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 답사하시고 그러죠. 그러면 요거 아까 3개 했죠. 현장 답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공적 장부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게 공적 장부에 안 나오던가요? 등기부에 안 나오는 거. 임차인이 대표적이잖아요. 임차인. 네? 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할 수 있으나 주인들이 안 해주잖아요. 세입자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 활동하실 때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요? 세입자요. 등기부에 그 사람 이름 나와요?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그럼 어떻게 그 세입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 만나서. 등기부에 안 나오는데 이 사람 만나봐야지. 세입자 있는 집 중개해 줄 거 아니에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중개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럼 중개해 줄 때 어떻게 해? 세입자에 대해서 조사해야지. 보증금 얼마에 살고 있는지, 월세 얼마에 살고 있는지 이거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럼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 주인한테 얘기를 듣잖아. 팔려고 하는 주인, 소유자한테. 그 새 있냐고 물어보자. 새 들어있냐고. 그 새 한 명 있다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지금 새 한 명 있다고. 근데 이거 팔 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주인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잖아.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밖에 조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좀 무리인가요? 무리가 아닌데 공적 장부를 통해서 조사하고 여기 안 나오는 것들은 현장 가봐야 된다. 그럼 현장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주인한테 얘기 듣는 거지. 세입자한테 얘기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적 장부에 나오지만 이게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오긴 나오지 여기. 응? 빚만 해도요. 빚. 대출 빚 있잖아요. 등기부에는 어떻게 남아요? 10억으로 나오지 등기부에는. 응? 등기부에 10억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 그럼 10억은요. 진짜 빚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최고 금액이에요. 최고 금액이잖아. 실제 빚은 어때요? 보통 달라. 실제 빚은 8억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응? 같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해? 실제 빚이 얼마다 이것은? 등기부에 나와요? 등기부 이것만 나오지 최고 금액만. 그러면 실제 빚이 8억이라고 하는 건 은행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은행. 신한은행 가서 확인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이 가서 조사를 할 수는 없어. 안 가르쳐 주지. 누가 가서 이걸 갖다가 빚을 알아봐야 돼. 빚진 사람이 주인이 가서 알아오는 거지. 그럼 주인이 가면 얼마든지 가르쳐 주지. 그렇게 조사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게 있어. 면적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땅 같은 경우에 등기부상의 면적하고 대상상의 면적이랑 실제 면적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따지면. 예. 자, 그래서 거기 지금 476페이지 제목 딱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현장 조사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481페이지. 여기 시험 문제 그렇게 잘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전체 틀을 좀 아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481페이지 보면 권리관계. 너무 쉬워서 이게. 권리관계는 어떻게 조사해요? 다 봐요. 권리관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려면 막 좀 자기 일이 돼야 되는데 자기 일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자, 권리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 같아? 여러분 소개합니다. 권리관계 조사하고 설명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어떻게 조사? 등기부 보는 거죠. 공부가 등기부 여기는. 근데 어떻게 해요? 현장 확인하셔야 되겠지.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세입자 현장 확인 주인한테 물어보고 권리관계 임차권이 대표적이지. 임차권. 유치권 어때? 유치권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현장에 갔을 때 유치권 주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지. 이런 것들. 이런 거. 등기부에 안 나오는 것도 있다. 예? 분묘기지권이라고 들어봤어요? 분묘기지권? 묘자리 쓸 수 있는 권리. 분묘기지권은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고급적인 말로 하면 등기 능력이 없잖아. 등기부에 안 나오잖아 이게.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은 묘자리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묘자리 쓸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거든 이게. 등기부에 안 나오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조사해야 돼요? 현장 가봐야 되지. 당연히 현장 가봐야지 알 수 있지. 묘가 어디 있나 이렇게 봐야지. 묘가 어디 있나 이렇게 봐야지. 그게 현장 조사예요 그게.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민법 시간에 배우셨어요 혹시?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저기 488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요거 설명드리고 쉬도록 할 겁니다. 잠깐 앞에 설명드리고 시험 문제는 분묘기지권은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자 A라는 사람이 지금 임야를 팔아달라고 합니다. 임야. 보통 임야는 특징이 뭐냐? 좀 임야는 이렇게 평평하질 않아. 좀 경사져 있지. 임야를 팔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팔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팔아줄 때 임야에 지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 273-1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지번이. 산자가 붙어 있으면 임야라는 뜻이야 이게. 여러분들 이걸 딱 이제 이 사람이 팔아달라고 하니 땅 주인이 여러분들은 이제 조사해야 되겠지. 뭘 조사해요? 권리관계를 조사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 그 관련해 가지고 등기부 보는 건 기본이죠. 등기부, 토지대장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요? 토지대장.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런 것들 봐야 되겠지. 아까 여러분 봤던 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 보니까 용도지역 임야인데 여기가 농림지역이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많이 들어본 거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럴 수 있잖아. 공법 시간에 배우면 계획관리지역 같은 거. 그럼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뜬다고 아까 봤듯이. 그럼 계획관리지역 내 땅입니다. 자, 면적은 임야에서 좀 큽니다. 1500제곱미터입니다. 등기부하고 대장에 나오겠죠.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에 나오겠죠. 사실은 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도 나옵니다. 면적은 기본이어서. 지목은 뭐예요? 임야입니다. 이렇게. 팔아달라고 합니다. 다 파악이 됐어요? 자, 현장 확인할 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안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등기부를 떼봤더니 등기부상이 뭐 대출도 없고 그냥 깨끗해. 그럴 수 있죠. 대장 보니까 뭐 면적이나 뭐 지목 같은 거 나왔는데 지목이 임야하고 면적은 이렇게 되고 뭐 딱 별 문제 없고 그래요. 자, 근데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할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임야니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묘가 있는 거예요, 묘가. 묘가 이렇게 있다.
그 묘가, 이거 묘가, 지금 보니까, B가, 아버님 B 다시 여기다 묘자리 써놨어요, 이렇게. 근데 B가 묘자리 쓸 때,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묘가 있더라네요, 묘가. 누구 묘요? 해봤더니 B 묘라는 거야. 땅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옛날 우리 친척인데 우리가 묘자리 쓰라고 그랬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승낙해서 묘자리를 썼죠. 그 묘자리 쓴 요것은, 요 B는 승낙을 받은 순간부터 묘자리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게 뭐예요? 분묘기지권이야. 묘자리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이 권리는 땅 주인이 여러분이 소개해서 예를 들어서 C로 땅 주인이 바뀌어도 C한테까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채권이라고 그래요? 물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배우시자는 게 물권이야. 그러면 소개시켜 줄 때 물권이니까 이 사람은 땅을 샀습니다만 이 묘를 못 파네. 이 사람이 B가 이장 해드릴게요. 이장을 해가면 모르지만 또 뭐예요? 이장비 줘서 이장을 한다고 합의하면 모르지만 그러기 전에는 이거 이장 못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둬야 돼. 예? 이 사람 입장에서 땅을 살 적에 요게 묘자리가 그대로 여기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 자기는 이 땅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장애가 되잖아. 한 기가 있으면 괜찮지. 한 기가 아니고 뭐 여러 기가 수북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근데 처음에 가서 여러분이 가서 딱 봤을 때는 묘가 하나밖에 없었어, 이렇게. 그래서 요 묘 하나는 어떻게 좀 이장비 조금 들이더라도 이장할 수 있을 거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했어. 나중에 다 이제 사고 나서 계약 다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쪽 구석지에 묘가 그냥 엄청 쌓여 있는 거 이렇게 이 숲풀 뒤에 어쩔 거예요, 이거. 이곳까지 샅샅이 돌아다녀야 된다고. 이게 지금 1500제곱미터니까 그렇게 넓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지금 10,000제곱미터 못 해볼 거예요. 도시락 싸고 가야 돼. 둘러보려면 1500이니까 해봤자 뭐 얼마야 안 돼. 이게 0.3에서 3, 450평, 500평도 안 되잖아, 이건. 응? 이 정도는 둘러볼 수 있는데 숨어있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이게. 이게 현장 확인해야 될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 사람한테 충격을 줄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이딴 식으로 중개하냐고 하겠지. 책임이 그대로 돌아와요. 여러분 책임져. 그러니까 임야 같은 거 중개할 때는 이런 묘자리가 문제예요. 묘자리가. 예?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특히 여름에 중개를 한다 그러면 여름에는 막 이렇게 막 수풀이 우거져 있겠죠. 잘 안 보이겠죠. 겨울은 좀 낫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계절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묘야 이게 묘. 분묘. 그 분묘기지권은 언제 생기느냐? 그러니까 묘자리, 남의 땅인데 묘자리 쓸 수 있는 권리. 땅 주인이 승낙하면 생기지 뭐. 그럴 때 생기고. 아니면 또 이럴 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A가 아버님 A-를 자기 땅이니까 여기다 모셨어. 그렇잖아. 그런데 땅을 팔았어. 그런데 C는 이 묘자리에 대해서 있는 줄을 몰랐거나 알았다고 해도 그냥 넘어갔다고 쳐봐. 그럼 나중에 땅 주인이 바뀌는 순간에 이게 분묘기지권이 없던 게 생겨요. 자기 땅일 때 묘자리 썼을 때는 분묘기지권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자기 땅이니까 거기다 뭐 묘자리를 쓰든 우물을 파든 자기 맘대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면 그때는 이제 남의 땅에 묘자리 써놓은 게 돼서 분묘기지권에는 권리가 없던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거지. 물론 이제 요새 판례가 좀 바뀌어서 지료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가. 지료 얼마 받겠어요? 이 땅 감정가에 뭐 1%도 안 될 거예요. 1%도 안 돼. 네.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다행이긴 한데 조금밖에 안 될 거라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보니까 묘가 하나 있어. A한테 물어봤어. 누구 묘인지를 모른대. 근데 마을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거 묘자리 써진 게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야. 옛날부터 묘자리 써져 있고.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 오래된 것 같기는 한데 누구 묘인지를 모르겠다고. 한 30년 된 거야. 그러면 요렇게 땅이 팔렸다고 했을 때 요 사람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남의 땅에 이 사람 승낙도 없었잖아. 모른다고 하니. 그래서 묘자리 써놨다고 해도 이 분묘기지권이 생겨. 요 사람이 이제 뭐예요? B요, B. 함부로 묘자리를 썼어도 생겨버려, 나중에. 몇 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이런 것 때문에 중개할 때는 이 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줘야지. 등기부로 확인이 돼요? 등기부 아무리 봐도 저거 안 나와요.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돼. 이런 묘는 그래도 딱 보이니까 괜찮아. 이런 묘는 어쩔 거예요? 이런 묘는 어쩔 거예요? 이것도 묘인데. 그래서 그냥
묘가 아닌갑다 하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밟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묘가 이 묘자리라네요. 오래돼서 골치 아플 수도 있잖아 또. 그걸 살펴줘야지 무슨 일을 할 때 그 얘기 하는 거 이게. 자 쉬었다가 계속 해봐요.